시장에 대해서 또 다음 주를 대비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예, 청포도님, 예, 신선합니다. 필명 청포도님,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들어오시는 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투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화면의 차트는 보로노이예요. 이 보로노이도 이게 바이오죠, 이제.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하면은 기술 수출 또는 어,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지금 비만이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 그리고 이제 차세대 항암 치료, 이런 부분에 이제 방사선 등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런 섹터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든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잘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런 해당 기업들,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로노이죠. 일단 오늘 한 주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지난주 시장 흐름, 그리고 또 주말에 보였던 이제 글로벌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증시의 모습은 한 주간 조정이죠. 이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3월, 4월에 상호관세로 글로벌 시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다 거의 정상까지, 급락하기 전까지 거의 다 올라왔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도 전고점 부근에 오면 일반적으로 좀 쉬어주죠.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좀 잘 받은 모습.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6주간 양봉을 보이고 1주간 조정의 모습. 지난주는 이제 좀 뭐랄까 지수 전반은 좀 루즈한 모습. 그러나 종목별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역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지난주 조정은 잘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이제 아시아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모습이었고, 대만의 가권 지수 지난 한 주간은 좀 횡보하는 모습. 중국 상해 지수도 역시 주봉 기준으로는 조정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이 그동안에 이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완급 조절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프랑스 카크 지수 주말에 이제 조정이 깊었어요. 독일 닥스 지수.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조금씩 밀렸고 얘네들이 이제 한 방에 쾅 밀리면서 지난주 독일 닥스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의 모습. 자, 다우존스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 한 주간은 조정 모습입니다. 이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한 주간 조정 모습. 나스닥도 조정 모습.
S&P 500 조종입니다. 환율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이네요. 해외 등락률, 즉 미증시 주말 조종 장세, 대부분의 기업이 다 조종받았고요. 주말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 전반이 모두 이제 조종의 모습. 쉐브론 텍사코, 원유 관련 기업, 바닥에서 조금 반전 보이고, 뭐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바이오, 제약바의 존슨앤존슨, 최근에 이제 트럼프 약가 관련해서, 암젠,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빅테크 기업은 주말에 모두 조정입니다. 애플이 이제 가장 많이 빠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애플의 인도 공장 거의 태클을 걸었죠. 미국 이해에서 생산되는 뭐 스마트폰, 또 삼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애플이 주말에 이제 조정이 좀 깊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조정이에요. 전부 다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에서는 이제 지금 나스닥도 보면은 이제 미증시 주말에 1%의 조정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이 26개, 하락이 75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죠, 이제. 인투이트가 이제 나스닥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의 이제 뭐랄까, 자금 관련 또는 세금 관련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 플랫폼 인투이트. 그러니까 인투이티가 좀 반전의 좀 모습이 좀 세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도어대시. 요거는 이제 차트가 지원이 안 되는데 한국판 뭐 배달의 민족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AI 보안 관련,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원전. 이제 최근에 우리가 원전 관련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원전이 지금 뭐 글로벌,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 유럽 갖고, 유럽 갖고 탈원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 변화. 또, 요, 이제 원전은 이제 AI, 결론은 이제 AI예요, 전부 다. AI 성장, 전력, 수급, 전력 공급, 공급망, 원전, 여기.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겠죠. AI 성장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진짜 막대하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글로벌 시장이 뭐 유럽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잡음이 많으니까 에너지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친원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죠. 원전 관련 기업. 이제 좀 뭐 걱정이랄까 조금 생각을 한다면 많이 올랐다는 거, 많이 오른 것, 그것이 단기적 부담. 그러나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많이 오르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요. 암만 좋아도. 근데 이제 그 조정을
좀 받는 데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관심이 또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컨스텔레이션의 이제 원전 관련 기업이 이제 주말장 뜨고, 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이것도 역시 뭐 전력 인프라인데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관련 이런 기업들의 이제 반전, 또는 엑선 엔터프라이즈, 엑선 엔터는 이제 방산이죠. 또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팔란티어, 애플로빈, 또 엑셀 에너지, 팔란티어, 애플로빈,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이런 것들은 이제 AI 쪽이죠. AI 쪽. 엑셀 에너지 그리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요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 주말에 이제 대부분 조종의 모습이어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뭐 지스케일러, 파마슈티컬, 그러니까 바이오 일부 기업 그리고 AI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의 모습이 나왔고, 반도체 전반은 지금 조정이죠. 테슬라도 당연히 주말에는 이제 미증시 빅테크 기업 모두 조정의 모습이죠. 워크데이라는 기업이 이제 금라인 이런 거 이제 실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또 가상화폐 관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 지원 안 되네요. 그리고 반도체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또는 마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랩리서치. 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근데 대부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하반 경직이 되려 좋은 모습.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요번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이죠. 이제 조정받았는데 바닥에서 지금 90달러 정도, 200달러에서 뭐 90달러 정도 오르니까 주가가 이제 제법 많이 오른 거죠. 이제 아니 90달러가 아니죠. 130달러. 거의 이제 한 5, 60% 정도 바닥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나오는 모습인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S&P 500 기업을 보면은 하락 종목이 한 2배 가까이 되는 모습.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핀테크 기업의 이제 금융 관련 또는 이제 지금 세금 관련 이런 거와 관련된 인투이티가 이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친환경들이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인페이트 에너지, 인페이즈, 비스트라, 이게 친환경 관련데 비스트라는 또 지원이 안 되네. 또 원자재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라든지 뭐 뉴몬트 마이닝 이런 거 이제 금, 구리 뭐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좀 반전의 모습. 최근에 이제 우리도 뭐 넥스트일,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알래스카 뭐 그 저기 가스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먼 뒤에 얘기고, 아무튼 뭐 이슈가 정상이 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반전이 전개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도 주말에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이 다 조정의 모습. 특별한 섹터가 좀 올라갔다기보다는 뭐 굳이 얘기한다면 AI 쪽 기업들이 견조한 모습. AI는 전력 수요가 상당히 필요로 하니까 소위 전력 인프라 관련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 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나 우리 증시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종이 굉장히 좀 길게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받은 모습이지만 섹터별로는 지금 굉장히 좋죠. 뭐 조선이라든지 또는 방산이라든지 또 원전,
요 이제 섹타를 제가 아까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는 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죠. 트럼프 관세. 이 관세가 조금 완화되는 듯 하더니, 이제 트럼프의 또 이 관세 얘기가 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제 50% 강산, 또 애플과 삼성에 대해서도 관세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약간 부담이 되죠, 이런 부분이. 그러나 지금 원전, 조선, 방산, 그 요즘 또 의류 쪽이 또 상당히 또 좋아요. 또 여전히 뭐 에스테틱, 파마 리서치를 비롯해서 이제 화장품 같이 포함해야 되겠죠, 이제. 에스테틱에는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또는 이제 피부 미용, 이런 것들. 이런 애들 또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상당히 좋고, 또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코인 시장,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요.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약간 이슈가 형성되는 게 이제 테슬라 머스크의 로보택시가 아마 6월에 지금 운행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 자율주행에는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SOS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주말에 급등의 모습. 근데 이제 나머지 자율주행들도 주말에는 좀 떴지만 위치는 뭐예요? 아직도 저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서 로봇이 조종받고, 바이오도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대선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나요? 대략? 한 열흘이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 원전은 뭐 여러분 우리가 가성비 좋고, 유럽이나 이제 미국 애들은 뭐 좀 뭐라 그럴까, 그 기간이나 공사 기간이나 뭐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좀 뭐랄까, 좀 잡음이 좀 있을 수 있죠. 약간 좀 딜레이 된다든지. 우리는 뭐 한번 하면은 어 엄청난 추진력으로 지내니까 이제 원전, 그리고 이제 조선은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당연히 경쟁력을 가진 부분, 방산도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좋죠, 지금. 그리고 또 의류 쪽이 요즘 이제 그 상당히 신고가 내는 종목.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전에 국민교복이라고 했던 게 뭐죠, 그게? 노스페이스, 영원무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 감성 코퍼레이션. 근데 이때에 이제 저런 기업들에 비해서 못지않은 기업이 이제 한세실업이 있는데, 한세실업은 지금 완전히 콱 무너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합니다. 원전 관련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가장 두각을 나타나는 게 사실 이제 두산이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가파라요. 물론 이제 지금 앞으로 업황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전망도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또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조정도 좀 깊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주가가 그럼 뭐 원전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는데 이때는 또 왜 이렇게 조정을 봐? 이때는 원전이 나빴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지금 원전 복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막 절정이고
굉장히 좋고 그러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중소형주들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우진엔테 주말 또는 이제 보성 파워. 우리 방 분들도 이제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 전개되는 거 보면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죠. 이제. 또는 일진 파워. 이미 이제 주가가 뭐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전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 이런 애들이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좋아도 이미 바닥에서 대부분 보면 한 7, 80%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또는 뭐 우리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요란을 떨었는데 투자한다? 그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원전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매일 안 뜨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가령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로 또 분위기가 또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관세부가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부담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간 부담이 되면 이익이 났던 종목에 대한 물량도 나오죠.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한전 기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요런 것들은 한전 기술 또는 한전 KPS. 물론 얘네들도 다 떴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요런 한전 KPS는 이제 하루 뜬 거죠. 하루.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주식들, 요런 애들이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은 이제 우리는 이제 미포조선 이미 매매를 했다. 매매했다는 건 뭐야? 사고 팔았다 이거죠. 이제 미포. 그래 이제 조선도 지금 뭐 굉장히 꺾이지 않고 우리가 팔고 나서도 지금 제법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파는 거고 중턱에 이제 중간에 올라갈 때 안 사죠. 이제 미포라든지 뭐 HJ 한진 이거는 지금 뭐 조선이라 그래서 뭐 다 좋았던 건 아니고 이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런 모습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조선에 이제 미국의 이제 군함이라든지 뭐 유지보수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대략 한진 같은 경우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방산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 아직 여러분 저 하나 에어로 증자 관련해서 금감원에 코멘트 하지 안 나왔죠? 제가 아마 못 본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유상증자 요즘 금감원이 태클을 잘 거네요. 증자 음흠. 하나에어로가 지금 유상증자 2조 3천억 요거를 했는데 증자 가격을 지금 높이면서
2조 9천. 왜냐하면 이제 10,000원일 때 증자 계획을 짰는데 주가가 15,000원이 됐다. 그럼 가격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엄청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세요. 많이는 올라갔지만 가령 뭐 이런 데에서 투자를 했다. 그럼 거의 수익이 아니죠, 이게. 방산주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 우리 방에서는 이제 에, 하나 에어로 우리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 이제 한국 항공우주는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했죠. 우리는 매매가 끝났어요. 이제. 이미 사고 팔고 다 했는데 하여튼 방산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나쁠 이유는 없지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지금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원전, 조선, 방산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매매를 일부 종목은 저쪽 섹터에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갖고는 있는데 지금 경계감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의류 쪽에서 보면은 감성 커퍼 이게 이제 신고가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따라 들어가는 거는 부담이 되죠. 이게 암만 좋아도 주가가 이제 이 바닥에서 이제 세게 뜨고 나서도 따라 들어가면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시간은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뭐 갖고 있었으면은 한 3개월 갖고 있었으면 시세를 좀 주는 거지만 이제 감성이라든지 이제 노스페이스, 영원무역 요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잘 안 보는 섹터이지만 주가가 이제 참 신고가 내는 모습.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한세가 생각이 나는데 한세실업. 한세실업이 중소업체지만 굉장히 견실한 기업인데 요즘은 뭐 완전히 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뭐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 바닥권에 있는 주식. 그리고 이제 또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APR에 대한.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이 APR도 이렇게 주가가 한 2주 정도는 지금 시도를 했다. 요 날부터 많이 올랐죠.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단기에 이제 급등이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는 밍밍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뭐, 긍정적. 또 우리 방에서 투자한 게 이제 뭐라 그랬죠? 실리콘2라고 그랬죠. 실리콘2.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실리콘2.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올라간 섹터의 종목군들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지난주에는 원전 뭐 일부 종목군들이 좋았어요. 우리는 이제 요 실리콘2를 바닥에서 사서 뭐 요날 샀다 그랬지 않아. 요날 사고 2거래일 조정받고 이제 2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50% 여기서 전량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죠. 화장품의 이제 그 실리콘2의 최근 전망은 어때요? 장밋빛 전망. 바닥에서는 실적이 별로다. 반란이 부도났다. 반란이라는 명품 플랫폼에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도 APR도 지금 약간 완급 조절.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대래 주가가 최근에 반전이 좀 나온 게 소외당한 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CNC엔터.
CNC 엔터가 이제 바닥에서 한 40% 올랐나요? 최근에. 아, 왜 안 나오니? 어, 이 아니네. 오이도 아닌데. 아이. 요게 이제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주말 조정. 요런 거 이제 잘 관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주초 월요일 아마 이날이 월요일까지만 뭐 화장품에서 제일 형편없죠 지금. 근데 이런 게 이제 한번 올라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장중 17%, 종가 14%, 그 다음 날에는 12%, 28%, 30% 정도 이틀 동안 3일간에 이제 한 40%뜬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당한 애들. 아까 이제 제가 그래서 뭐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의류 쪽에서 영원무역, 과거에 영원무역과 한세실업하고 막상막하로 항상 이렇게 됐는데 한세가 상대적으로 해서 이제 저런 걸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요런 이제 화장품들도 뭐 실리콘투가 방방 뜨고 뭐 기타 화장품 전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해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난주 월요일까지, 먼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까지 야 이거 도대체 뭐 하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40% 급등하고 이제 주말에 조정이 깊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전개되는 거 보면서 본격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장품 얘기하면 전부 다 뭐 APR이니 한국콜마니 코스맥스니 또는 뭐 실리콘투니 이거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근데 이런 데에서 주가가, 우리는 이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많이 오른 주식들 아까 말했죠. 조선, 방산, 원전 많이 올랐죠. 저거를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이제 클리오. 클리오는 지금 이거 화장품이에요, 이거? 클리오. 한번 내용을 이렇게 볼까요? 아니 뭐 저기서 실리콘2의 내용을 보지. 실리콘2.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2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 저기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1분기 올랐던 종목이 2분기도 빨리 랠리요. 1분기 오른 종 리포트, 프리핑, 실리콘, KBT 글로벌 유통의 압도적 지위, 목표가 5만 1,000원. 메리츠, 하나증권 5만 원, 사상 최대 실적. 이 이제 실리콘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우리 이제 4만, 이게 지금 목표가 5만 원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이미 다 팔았다 그랬죠, 이제. 4만 3천 원 이상에서 아마 전량 매도를 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종목군들 요런 식으로 여기 차트 보면은 43,500원 이상 전량 매도, 또 41,000원부터 팔기 시작. 41,000원 이상에서 50%, 43,500원에서 50%.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리콘2에 대한 내용은 5만 원까지 간다라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럼 아까 봤던 이제 이 클래시스, 클리오, 일천님 반갑습니다. 예. 이 클리오에 대한 주가는 이제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뉴스는 뭐가 나오냐?
여기 보세요. 리포트 브리핑, 클리오 수출 부진 직격탄, 성장 엔진 꺼지나, 뭐 KBT주 경쟁력 옥석 가리기 본격화, 클리오 높아진 불합실성 목표가 17,000원. 이 지금 주가가 16,000원인데 목표가가 17,000원이니까 안 본다 이거지. 이거 안 좋다 이거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같은 화장품이지만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실리콘2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긍정적 시각이 있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시장에서 시황은. 어떤 회사가 많이 빠지면 그걸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쁜 내용들만 쫙 치는 거야. 그걸 리포트를 합시고. 그럼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클리오를 어떻게 사기가 어렵죠. 투자자 입장에서 야, 뭐 저기 실리콘2는 잘 올라갔는데 APR은 잘 올라갔는데 이거 뭐 지금 안 좋으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실리콘2 또 봐요. 실리콘2. 이 주가 급락이 나올 때 이 실리콘2가 옛날에 여기 2월 26일 날 날에 이제 주가 아주 폭락이 전개된 시점이 있어요. 이날 실리콘2가 급락이 나왔는데 20%가 넘게 빠졌으니까 뭐 폭락이죠. 그러면 여기 실리콘2의 2월 뭐 20 며칠이야 이날이. 26일 날 급락이니까 27일까지만 딱 놓고. 여기 보세요. 하나증권, 북미 성장 둔화, 경쟁 심화 리포트, 목표가 4만원. 물론 이제 이 가격보다는 목표가는 높지만, 안 좋은 얘기죠. 미국 쪽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제 바닥일 때 실리콘2 26일 날 실적 실망감, 미경쟁 심화 우려에 주가 23% 급락 이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빠지면은 이런 데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오르니까 여기서는 또 긍정적 시각. 제가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클리오의 주가 또는 여러분 클래시스, 양클, 클래시스의 주가 단기적으로 또 많이 빠졌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APR이니 실리콘2니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주식. 그 엔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엔터는 지금 뭐 하이브 뭐 이제 방탄소년단 전원 복귀 신고가, SM 신고가, 엔터들, YG 엔터 신고가 대부분이 다 신고가. JYP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지금 꿈트락꿈트락 거리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토. 다른 애들은 뭐 하이브가 이 정도 조정받고 신고가 내고 나머지 애들은 뭐 적당히 조정받고 신고가 내고 JYP는 제가 투자한다고 얘기했죠. 이런 데에서 받았건 이런 데에서 매수하고 또 여기서 또 매수하고 저는 이게 신고가 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가는 이제 미래를 보고 간다. 그래서 이제 엔터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다. 이런 데서는 안 사잖아, 사람들이. 이런 데서 잘 안 사죠. 이런데 틀림없이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사서 많이 오른 SM이나 YG가 나쁜 게 아닌데
JIP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데서 사자. 아까 지금 클리어 클래시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의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 당연하지 뭐 너무나. 원전이니 뭐 조선이니 방산이니 당연하죠. 나쁠 이유가 없죠. 뭐 주변에 시황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면서 저런 데에서 사가지고 변동이 큰 거야. 저런 데에서. 많이 올라간 거 사면 빠질 때도 확 빠지고. 어? 그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데에서 해야 된다. 또한 이제 지금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테슬라도. 미국 주식, 우리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주가 빠지면 부정전망, 주가 오르면 긍정전망. 테슬라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반토막 나니까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반토막 난다고 그랬어. 120달러, 130달러까지 밀릴 것이다. 여기서 50%더 하락할 것이다. 반토막 난 애를, 어? 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웰스파고, JP모건, 웰스나 JP모건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반토막 난다고. 여기서 반토막 난다. 거기가 바닥이야. 반토막은커녕 거기서 5, 60% 떠요. 테슬라의 성장은 자율이죠. 자율. 자율주행도 제가 그랬죠. 자율주행 갖고 있는 분들 그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게 차트를 보면서는 위치를 보는 것이고 자율주행이 급락이 나왔는데 자율주행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중국 회사가 막 치고 나가니까 공산주의는 뭐 한번 밀어붙이잖아요. AI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체제가 공산주의여가지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그냥 밀어붙이잖아.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해요? 이해 집단들의 말들을 들어야 되니까 저항이 많잖아요. 그 중국이 막 치고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율주행을 좀 완화하자 규제를.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자율주행. 저한테 물어보면 그러죠. 아니 그냥 갖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많이 빠졌는데 올라갑니다. 그건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SOS랩이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럼 얘만 좋으나? 물론 얘는 이제 머리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해요. 보통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방 이제 SOS를 보유하신 분한테는 그냥 홀딩하자. 그럼 이게 장중에 막 10% 이상 오르면 막 장중에 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은 막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또 쭉 빼고 그러면은 또 뭐 심란하고. 근데 성장 섹터니까 SOS랩의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얘는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나 슈어쇼프트 이런 애들은 얘하고 비교하면 아직 제대로 반전 안 나왔다. 슈어쇼프트. 또 퓨런티어. 이 퓨런티어는 뭐 저 밑에 있잖아. 아직도. 또 스마트 레이더스. 물론 이제 주말에 다 떴어요. 얘네들이. 다 떴지만 그래 이제 우리가 성장의 섹터에 있는데 어떤 애는 많이 뜨고 어떤 애는 적게 뜨고 그래 이제 그런 섹터에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스마트 레이더스를 보유한 분이 물어보면 그냥 놔두세요. 가만히 있으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데 함정이 그거잖아요. 단기에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APR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APR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 단타 하는 사람들은. 요게 마음에 드는 거지, 요게.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 거지. 응? 이런 데에서 만약에 투자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안 올라가는데 뭐 6일 안 올라가는데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하이에나처럼 막 야 오늘 급등할 주식이 뭐니 아이고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돈이 그렇게 돈을 갖고 그렇게 매일매일 승부를 간다 이렇게
그건 이제 단기 섹터로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이건 단기하고 한 3천, 4천은 뭐 좀 여유 있게 보고 이래야 돈이 되죠. 가령 APR 같은 경우도 사가지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거 얼마나 올랐겠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얼마 안 오른 거예요. 한 3%, 4%한 2주, 3주 갖고 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점프가 나올 때 쿵 수익이 나오고 또 이렇게 조정받다가 한 번 더 툭 올라가면 또 수익. 이게 이제 복리 개념이죠, 이제. 그래서 그날 승부를 하는 투자를 자기 구자의 전체로 생각하는 분은 항상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내가 저걸 했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보세요. 조선도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막 8천, 9천 막 이렇게 되지. 또 저기 뭐야 방산도 마찬가지죠. 또 원전도 최근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단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구분을 해라. 중기도 그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자율주행 전반이고요. 로봇도 여러분 요즘에 또 주춤합니다. 로봇에서는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저는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 이제 지우자. 빨리 안 떠? 안 뜨네. 이상하네. 이 로봇은 이제 로봇의 성장은 이거 멈출 수 없어요. 그냥 순리적으로 얘기하면 뭐 저출산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그래서 로봇 전반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이지만 이제 군대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군인들도. 그래서 이 로봇의 성장은 멈출 수 없다. 최근에 이제 머스크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 옵티머스 최신 영상 공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집안일 허드레이. 이 휴머노이드는 인간 같이 생긴 거잖아요. 두 다리 두 팔, 뭐 사람하고 똑같은 비슷한 형태. 얘네들한테 AI로 학습을 시키는 거야. 인간이 집에서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막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난리법석이죠. 예? 중국이 최근에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영상을 공개. 예, 컨퍼런스 콜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요 행사에서 옵티머스에 대해서 올해 말에 수천 대를 만들기 시작해 4년 이내에 연간 1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자신한다. 머스크 원래 그러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관심 가져야지, 그러면. 뭐 매일 무슨 뭐 이걸로 성공했다, 뭐 몇 퍼센트 냈다,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여기가 뭐 떴다방이야. 투자를 해서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될 것인가? 이번에 지난번에는 중국이 로봇 마라톤 대회를 했잖아요. 하프 마라톤. 42.195니까, 마라톤 풀코스가 21km를, 로봇이 3시간 40분에 뛰잖아요. 로봇이 뛴다. 대단한 거죠. 이번에 이제 또 중국 애들 별거 다 합니다. 요즘. 로봇 격투기 대회를 합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데여서 로봇 격투기 대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공개한 거예요. 옵티머스 최신 영상을 공개. 중국이 막 마라톤도 하고 뭐 격투기도 한다 그러고 막 로봇 영상을 막 계속 이 행사를 막 진행을 하니까 마치 처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도 옵티머스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얘들아, 청소도 하고 뭐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25일 날 항저우에서 25일이면 이제 25일이면 벌써 지금 열린 거네요. 그죠? 로봇 축구대회, 농구대회도 함께해요.
그러면 로봇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형 로봇의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액추에이터. 그 액추에이터에서는 당연히 이제 레인보우, 삼성의 레인보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 레인보우의 주가 어때요? 많이 빠졌죠. 대략 한 26만 5천 원이야. 최고점 42만 9천 원. 근데 이게 너무 비싸면은 저는 이제 우리 방은 로보티즈를 하고 있다 그랬죠. 로보티즈.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고점에서 한 30%만 팔았어요. 30% 매도. 근데 이제 경고에 대한 이거는 제가 지금 많이 떴으니까 경고인데 이 정도로 경고 나올까 했는데 경고를 받았어. 이 경고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단기의 동일 업종 내에서 너무 많이 아까 레인보우 본 것처럼 레인보우의 주가가 최근에 뭐 오른 게 없잖아요. 로봇주들 전반. 로보티즈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로보티즈를 노리고 있었지.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 대표 기업 LG전자 2대 주주. 그러면 이제 경고를 받으면은 뭐 며칠 동안 뭐 몇 퍼센트 뜨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상거래 조정 잘 받았어. 우리 지금 그대로 갖고 있고 경고 풀리려면은 다음 주 내내도 좀 주가를 들었다 내렸다 왔다리 갔다리 조정을 받을 거예요. 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분이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뭐 템베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는 이제 재작년 초부터 로봇에 대한 이슈가 전개된 거죠, 사실은. 이건 2025년에 떴던 거 12만 원에서 42만 원. 한 250%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3만 원이죠, 3만 원. 3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텐베거죠, 뭐. 텐베거가 14배 올라간 거죠, 14배. 우리가 뭐 14배 여러분들 하겠어요,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여기가 한 8배. 여기서부터. 이게 8배라는 게 이게 뭐예요? 9달 만에 8배 나오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이제 지나친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레인보우,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이제 중기 시각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로보티즈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로보티즈가. 이것도 사실은 지금 10배 오른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5, 6년 정도. 그래서 이 로보티즈의 주가, 뭐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가 이제 이런 로보티즈, 당연히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로보티즈. 여기서 팔았네요. 저 고점에서 안 팔고 여기서 30% 팔고 이제 지켜보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데서 한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바닥권. 주가에 밀리는 이런 바닥권에 사서 갖고 있어라. 중기 종목은. 근데 이제 로봇이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 휴머노이드 로봇 뭐 감속기도 있고 모터 관련 LG전자 모터 사업부 거기서 이제 초래된 게 이제 하이젠이죠. 하이젠 아래는 작년에 이제 금년 상반기에 뭐 한 5배 올랐던 거죠. 저렇게 오르면 이렇게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말한 것처럼 원전이니 방산이니 조선이니 나쁜 게 아니고 많이 오르면은 조정 들어가면은 그러면 로봇은 안 좋아요? 로봇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근데 하이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2년 전을 따지지 말고 그냥 금년 초로 하면은 작년 연말 하면은 이제 한 13,000원.
13,000원이 5만 원 올라갔으니까 한 4배, 400%가 이게 오르면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받는 로봇이 나쁠 이유가 없지. 앞으로도. 근데 이제 시세라는 게 많이 오르면은 이제 한번 조정 들어가면 저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악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비싼 거야. 야, 너무 많이 올랐잖아. 아니, 누가 조선이 나쁘대? 조선에서 가장 이슈를 못해 하나잖아요. 사실은 하나가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제 이렇게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조선 나쁘다, 하나오션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 좋지. 근데 한번 조정 받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고점이지만요. 여기가 고점이지만 여기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아주 수익이 나겠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하루 수익 난 거 하루 한 열흘 이상 갖고 있다가 한 3달 갖고 있다가 여기서 수익 난 거 요런 데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선이 나쁘다, 방산이 나쁘다, 원전이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좋은데 그런 주식으로 고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야 되는 거야. 싸게 사서 갖고 있어야 돼. 어설피 위에서 사버리면은 이게 진짜 굉장히 붕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오셔 조선 나빠요 지금? 다 좋다고 그러죠. 많이 올랐으니까 실제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수익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요날 하루하고 요때 팔았으면 조금 수익이 난 거죠. 그 여기서부터 몇 달이야? 한 달, 2달, 3달 동안 제로야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전 매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야. 힘들지만 싸게 사야 됩니다. 밀릴 때. 지금도 우리 방에서 매집하는 쪽은 밀릴 때 사는 거예요. 밀릴 때. 밀릴 때는 누구도 좋은 얘기를 안 해.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전부 다 좋은 얘기. 그게 아까 실리콘2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 예, 추포발사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로봇 관련주들은 로봇 관련주 아까 이제 로보티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왜 견뎌요? 우리가 이런 데서 샀으면 못 견디지. 이런 데서 샀으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이런 데서 샀으니까 이런 데서 샀으니까 이런 데는 뭐예요? 조정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타고 있어라. 액추에이터 인간형 로봇 인간형 로봇이 이제 좀 뭐랄까 앞으로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뭐 웨어러블 로봇 형태의 이제 사람을 돌보는 인간형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당장 이제 뭐 머스크는 있잖아요. 올해 내에 그냥 막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돼 확 나올 것이다. 그러면 현대차는 뭐 안 그러나 현대차 저기 막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휴머노이드로 막 나올 거야. 중국 지금 막 나와서 달리기하고 권투하고 격투기하고 뭐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래 로봇들이 이게 이제 변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보잖아요. 액추에이터. 이제 액추에이터가 인간한테 로봇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간이고 뭐 저기 뭐 쓸개고 장기 뭐 심장이고 이런 건 없잖아. 걔네들 배터리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기계적 결함만 없으면. 그런데 이제 인간의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과 같은 손가락, 발가락. 발가락의 기능은 뭐 그렇다 치고 손가락. 잡고 뭐 들고 뭘 갖고 로봇이 저기 막 군대용 로봇 하면 뭐 소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장착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만 공급을 해버리면은 얘네들이 막 산도 막
올라가고 사람이 못 가는데 막 가고 막 응? 이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액추에이터, 관절 역할하는 액추에이터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LG전자 로보티즈다. 이미 검증됐다. 이미 검증됐다라는 거는 글로벌 유수의 기관에게 이미 이 얘네들의 액추에이터 하이클로인가요? 그거를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전 다른 거보다는 얘가 대기업이 끼어 있어서 얘를 갖다가 생각한 것이고, 아쉽게도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다른 애들이 쫓아오지 못하면서 경고를 받아서 약간 조종을 받는데,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고요. 그러면 로봇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관절 관련해서 액추에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로봇이 인간형 로봇인데 진짜 인간화 시키는 거. 물론 AI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데 물리적으로 인간화 시키는 거. 지금의 이제 로봇은 이제 쇳덩어리 비슷하게 뭐 무식한 소리지만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해서 로봇 보면은 뭐 달리기 할 때도 로봇의 모습이 요런 모습일까요? 얘가 저기 막 이렇게 하니까 로봇이 이제 이런 모형이잖아요. 이게. 이걸 이제 사람과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 피부, 인간의 피부와 같은 거. 또 로봇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자율주행이 스스로 운행을 하는 것처럼 로봇도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촉각, 사람의 감각 기능 같은 촉각 센서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부분이 이 지금 액추에이터가 강조되다가 또 하나 진일보되는 거. 액추에이터는 그냥 쇳덩어리라면은 이 관절 인간 역할 하면서만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람인 거야. 이렇게 뒤에서 보면 피부나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뭐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어떤 정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 같은데 이제 촉각으로 센서 이런 것들로 진일보하지 않겠나. 근데 그런 기업이 있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런 기업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AI 지금 AI 많이 떠들지만 이 AI가 지금 나온 게 아니죠. 벌써 수십 년 전, 4, 50년 전, 3, 40년 전 그때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AI도. 근데 그때는 AI가 형편없었지. 빅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AI한테 뭐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뭐 정확한 답이 탁탁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촉각 센서, 촉각 관련,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적으로 당연히 인간하고 비슷하고 인간하고 비슷하게 달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기능에서 이 인간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놈이. 뭐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감촉같이로. 근데 그걸 자율주행처럼 이제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거라서. 이쪽과 관련 기업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미 나와 있고요. 이미 거기와 관련된 이슈는 수년 전에 나왔는데 항상 말하잖아요. 이게 저기 상용화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어 앞으로는 이제 약간 뭐 촉각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진짜 인간의 그런 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과 관련된 기업 그거를 지금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가는 지금 단순하게 로봇 기업들이 뭐 비싼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로봇 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최근에 로봇주들 중에서 제대로 오르지 못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이 얘를 넣어놨나?
요런 기업도 협동 로봇, 요거는 이제 협동 로봇인데 뉴로메카 이런 거 연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로보티즈는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떠서 경고를 받아요.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아까 이제 매일매일 나 내일도 수익 내 이런 분들 말고 그냥 투자 아예 어떤 주식을 사야지 도대체 돈이 될까 이런 분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주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루 종일 여기 해가지고 막 여기 이제 많이 빠지죠. 물론 이제 전업하는 분들은 환경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뉴로메카 같은 주식 연구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종목, 종목은 얘기를 안 했는데 액추에이터, 인간의 관절 역할하는 액추에이터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화되고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테슬라가 뭐라 그래요? 머스크가 100만 대를 갖다가 앞으로 막 출시될 거. 로봇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야, 막. 그 로봇을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산업 현장에 아니면 뭐 로봇 군대 뭐 별별 걸 다 할 거라고 이제. 이미 이제 드론의 그 위력을 우리가 봤잖아요. 수천억짜리 무기를 100만 원짜리 드론이 가서 때려 부시면은 이게 가성비 최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물리적으로 형태가 있는 인간형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미 달리기도 하고 격투기도 하고 축구도 뭐 인간이 다 돼버린 거지 뭐. 그런 상태에서 휴머 액추에이터를 강조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기타 많은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산업용 로봇은 액추에이터가 한 2개에서 많이 들어가면 한 7개 정도. 로봇의 성격에 따라서,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휴머노이드는 무조건 2개에서 7, 8개가 아니라 인간형으로 생긴 애들은 무조건 막 20개에서 막 70개 막 이렇게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그 휴머노이드 막 다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에 무조건 액추에이터. 여기까지는 물리, 형태가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챗 GPT나 뭐 이런 거는 형태가 없잖아요. 소프트웨어 속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랑 똑같이 옆에서 막 신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것을 이게 로봇인데 이놈은 로봇이었다. 그래 이제 더 진일보되면 얘가 로봇인지 사람인지 말만 안 하면 사람 같기도 한데 뭐 피부라든지 그러니까 촉감을 느끼면서 어떤 그 명령을 수행한다고 그럴까? 기능에 따라서 그 촉각 관련 이런 로봇을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섹터로 봐야 된다.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다. 그러면 주주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회사를 이제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노 야 인간하고 똑같아. 지금 근데 인간 쟤는 로봇이잖아. 우리 딱 봐도 쇳덩어리잖아. 어? 근데 인간 쟤는 인간인데 말 안 하면은 잘 몰라. 그쪽이 앞으로 대박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휴머노이드 로봇 각 종목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로봇 자체가 성장이기 때문에요. 뉴로메카 같은 회사를 좀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종목 굉장히 많아요. 뭐 의료용 로봇의 이제 고용이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죠. 또는 뭐 의료용 로봇의 큐렉소, 야쿠르트가 아마 되죠. 이런 건 이제 테크니컬하게 단타로 얘는 이제 가끔가다 우리가 옛날에 큐렉소는 한 대부분의 분들이 한 100% 이상 시세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 아마 이 섹터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하면서 이제 100% 시세를 갖다가 내고 다 나왔는데 이 큐렉소의 기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흑자 구조가 이제 아직 안 나오는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성장주 섹터는 바이오 같은 게 성장이잖아요. 돈 못 벌어요. 로봇 성장이잖아. 돈 대부분 다 못 벌어. AI 성장이잖아. 돈 잘 못 벌어. 그러니까 요즘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는 지금 문명이잖아요, 문명.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니 로봇이니,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문명의 발달. 근데 이제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 제약 바이오. 근데 제약 바이오가요, 여러분. 어떤 산업보다 제일 큰 산업이에요. 인간의 생명이론. 그럼 비만이죠. 비만. 또는 뭐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임상 3상까지의 과정이 험난하고 또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HLB 같은 경우가 자꾸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어? 근데 이제 그쪽 관련주에서는 뭐 지금 뭐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인벤티지, 블루엠텍, D&D 파마 이런 애들이 이제 비만에서 이제 획기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 비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인벤티지, 그러면 인벤티지가 또 뭐 이렇게 주가 엄청 올랐어, 이거. 12,000원에서 6만 원 올라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도 안 걸려. 중간에 거래 정지도 돼.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쉬운데 이 중간에 이 조정이 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응? 근데 만약에 테크니컬하게 한다면 이런 거 뭐 만약에 투자를 해서 먹으면은 뭐라 그럴까, 뭐 상한가 한 번 반은 먹는다든지. 하지만 이런 조정이 나오면은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10% 밀리면.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뻗ting길 때 이렇게 급락, 이게 뭐예요? 뭐 17% 빠지는 겁니다, 중간에. 근데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어야지 수익이 좀 나오는 거죠, 이게. 인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종목들 하나하나 설명하고 시장 주식 투자하는데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종목 투자하고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여기 뭐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다 정리했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관련. 배터리 관련이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파나소닉에게 빨리 좀 해자, 막 이런 게 있어 지금. 그래서 배터리들이 지금 절대 좋은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는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제가 그냥 보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길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벤티질의 mRNA 기반 AI 비만 치료제 체험 제형 최저가 국가과제 선정. 많이 오르면 또 저런 뉴스들이 나와. 인벤티리에집을 중심으로 테르나 테라피틱스, AM 스퀘어 컨소시엄 구성해서 정부에서 요런 이제 반등이 나오죠. 근데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한 400% 올라온 거를 지금 투자한다. 이게 테크니컬하게 단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만이 이슈가 됐다. 이 비만 당연히 현대인에게 비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성인병이라든지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럼 비만이 이슈가 되니까, 그럼 비만이 왜 이슈가 되냐? 비만이 돈이 되니까 이슈가 되는 거야. 돈이 안 되는데 가끔가다 바이오에서 희귀질환 관련 뭐 이런 거죠. 그건 공익적인 것이고, 그런 게 시세를 주는 거는 크게는 못 줘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익적인 것보다는 상업적인 거, 돈이 돼야 돼. 기업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곳에 사업을 막 하지, 기업의 속성이 뭔데. 그래도 뭐 저런 것도 그건 애들이 하는 얘기고, 트럼프도 돈 하는데, 트럼프가 돈 하는데 지구촌에서 돈 안 한다라는 게 말이 돼요? 물론 시골에서 소박하게 이렇게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이야.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를 먹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이 지금 비만의 이슈는 노보노잖아요. 제가 말했죠. 노보노, 덴마크의 노보노 디스크가, 이, 처음으로 이제 뛰어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두주자예요. 막 10조, 14조 막 이렇게 매출은.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돈 된다. 일라이릴리가 들어와서 노보노 디스크의 시장을 갖다 막 잠식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저기 막 노보노보다 지금 더 효과가 좋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만의 섹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비만 섹터. 그래서 야, 쟤네들이 막 돈 되고 막 그러는데 비만이 된다. 그 비만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인벤티지 그리고 그 노보노 디스크의 삭센다하고 위고비를 유통하는 한국 블루엠텍. 이 블루엠텍은요, 의료 플랫폼 유통기업이에요. 이건 백신, SK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국내 기업의 이런 백신도 유통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삭센다하고 위고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시세가 한 200% 한 달 만에 그냥 팍 올라가고 이슈 형성될 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D&D 파마. D&D 파마가 이제 고가니까 한 150% 정도. 4만 원짜리였으니까 저점이. 그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야. 야, 여기서 너는 왜 못 올라가냐? 대봉아. 이 이유는 대봉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근데 화장품도 같이 해요. 화장품도 잘 나가잖아. 응? 근데 대봉이가 안 올라가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할 때 요즘에 여러분 그 의류 쪽도 잘 올라가요. 영업무역이 신고가 냈네요. 또 감성 코퍼레이션이 신고가를 냈네요. 근데 얘네들 이 영업무역이 과거에 그러니까 막상막하의 의료 쪽에서 기술력 있고 중견기업으로 괜찮았던 게 한세 실업인데 한세는 왜 몰라왔을까? 이런 거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엔터가 막 올라갑니다. SM이 신고가 내고 하이브가 신고가 내고 YG가 신고가 냅니다. 근데 JIP는 쟤네들이 신고가 내고 잘 올라갈 때에도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그 JIP를 연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봉이가 작년 이 비만의 대한민국의 이슈는 작년 7월부터예요. 이때부터 비만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대봉이의 모습이야. 7월 이후의 모습들. 팡팡 뜨고 이때 당연히 말했던 이런 가장 많이 오랐던 인벤티지 최근에 이제 작년 7월 달의 모습 이게 여기가 이제 7월에 그러니까 이때 이슈가 된 게 비만이 다 이때 7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블루엠텍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많이 있던 블루엠텍이 작년에 이렇게 7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이슈 거기에 같이 올라갔던 이 대봉이가 혼자서 지금 요즘 못 올라가요. 대봉이 연구하시죠.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이게 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행히 만약에 내일 투자를 했어. 근데 빵 떠. 그럼 다행이죠. 안 떠.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주를 쫓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야, 얘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것은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그건 이제 그쪽대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알아서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 이거 단타로 오늘 한번 관심 가집시다 하고 이런 거는 갖고 있으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 수출도 보세요. 알테가 올라갈 때는 알테 노래를 부르지만 알테는 지금 어떠고 있어요? 알테. 아니 저는 그냥 단정적으로 말해서 이런 거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꼭대기에서는 사지 말고 지금은 아니잖아. 응? 오스코 이런 거 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로노이 이런 거 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로노이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이야. 응? 그럼 우리는 어디서 샀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이런 데서. 이런 데로 가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데서 하라고. 그냥 내 재산을 투자하는데 매일 도사가 된 것 같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도사 없고요. 화려한 투자를 해서 오늘 기사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기사인데, 예? 이 기사, 이런 거 아마 그 증권 기사 본 사람 이거 보셨을 거예요. 깡통 차던 신용불량자, 개미들 롤모델 됐다. 단타항의 편승매매법.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런 친구들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건 뭐냐면은 트레이더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알고 투자를 했던 친구들의 저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단타로 고수익을 낸다. 그걸 왜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있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야. 아니 손흥민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내가 지금 손흥민이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각종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분야에서 저는 빼어난데 그럼 내가 지금 그거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저게 보편적인 거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보로노이 같은 주식 기술력이 좋고요. 그냥 뭐 퉁치면은 이 15만 원은 올라가. 무리방 당연히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15만 원 올라가면 50% 이상 저기 막 자동차에 저런 소리는 아마 센서가 너무 이렇게 민감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왜 안 사냐? 지금 시장은 여러분 기회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2차 전지나 지금 자동차 섹터,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은 괜찮아. 이제 위기 벗어났어. 테슬라의 이런 그것도 중국 때문이야.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나오니까 규제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해 집단들이 많으니까. 그 테슬라의 규제 하나라든지 우리도 규제 하나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대로지 지금. 그래 아무튼 2차 전지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2차 전지에도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품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대, SK 이노 이런 게 있다라면 그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를 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기업이 있다라면 장치사는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빼어난 애들도 같이 빠지는 거야. 왜? 2차 전지가 도매니까. 그런데 조금만 안정이 되면은 반전이 나와요. 그리고 주가는 많이 빠지면 부정적 얘기가 도배를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실리콘에서 얘기했죠. 아까 지금 저기 뭐야 최근에 좀 뜬 CNC 인터,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세게 뜨잖아 이게. 이렇게 한 3, 4거래일 동안 한 2, 30%팍 떠버리잖아. 이거 어디야 이게? 틀림없이 실리콘투나 APR이라든지 기타 중견기업들 화장품 전반이 다 뜬 게 아니걸랑 사실은 이런 애들은 일주일 전 지난주 월요일까지는 땅굴 파고 있었어. 이거 최저점이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클래시스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런 걸 연구해라 그러잖아. 주가 지금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른 애들 말고 클리오 이런 걸 연구해라는 거예요. 아니 선택적 그런 게 어딨어. 화장품 좋고 색조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좋다며 굉장히 잘 나간다며. 근데 얘네들은 좀 부족하대. 실리콘도 바닥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랬어. 목표치 낮추고. 근데 우리는 주식을 바닥에서 살지 않아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요. 주가가 세게 오르면 그때부터 떠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이걸라. 그때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가걸라. 일반적으로. 그런데 한 번 더 올라가지만 올라가다가 팍 꺾였다가 에이 그리고 팔아버리면 그 다음날 또 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철저히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빠지는 주식을 살 때
주가의 미래를 안다? 그건 없어요. 버핏 형도 몰라요. 응?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버핏 그냥 웃을 거야. 별 희한한 인간 다 보겠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러죠. 응? 내일 어떻게 되고 어떤 애들은 뭐 선이 뭐 여기를 깨면 큰일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깨져도 돼. 예? 그런 거 깨져 아무 의미도 없어. 뭐 역배열을 하지만 아이 주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다 역배열이지 역배열 아닌 게 어딨어. 어? 주가 바닥은 다 역배열이야. 어? 기본 툴로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알면서 종목을 봐야 되고 로봇에서도 아까 말했죠. 이제 촉각적인 부분,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부분, 기능 이런 걸 했다면 이 휴머노이드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인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에 촉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관련주를 갖다 보고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는 로봇이 저기 쇳덩어리가 걸어가는데 로봇 그리고 저기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거야. 저기 저놈이 로봇이야 근데. 그런 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고 펀더멘탈 보고 백그라운드 보고 얘를 투자한 주주는 누구인가 보고 아 이 정도면 됐겠다. 그럼 물량 사야지. 빠지면 콩 사고. 그게 뭐예요? 투자죠. 그게 투자죠.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지금 땅 사놓자. 물론 통찰력이 좀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이 되죠. 주식도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단점은 내일도 먹어야 돼. 모레도 먹어야 돼. 글피도 먹어야 돼. 실패했어.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저거 했으면 됐을 텐데. 평생 그렇게 하면서 빠진코 투자 이거로 전부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거는 일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부 자금으로 하고 진짜 투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섹터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시장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방사선 의약품 암 정복 하나.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현재 치료 방법은 엑스레이라든지 뭐 MRI라든지 무슨 촬영을 통해서 외부에서 방사능을 쐬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 그러면은 그 방사선이라는 게 몸에 해롭죠.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그 암세포를 죽인다 그러지만 정상세포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방사선 의약품의 이 발전 부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방사선 의약품은 미국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냥 제가 주가가 무조건 빠지고 그래도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까 로봇도 말했잖아요. 이제 촉감. 이제 진짜 인간인지 로봇인지 모르는 시대가 올 거라고. 방사선 의약품은 미국의 스펙트럼 파마슈티컬, 혈액암, 스위스 노바티스가 지금 이 방사선 의약품은 플로빅토 그리고 루타테라 요 이제 2개 정도의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1조 4천억을 팔아버려. 프로빅토가. 그러니까 프로빅토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가장 성공한 방사선 약품으로 평가. 지난해 방사선 의약품 가운데 처음으로 연매출 1조를 돌파, 블록버스터로 올라섰다. 플로빅토의 성공을 기점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도 적극적으로 방사선 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으로 인해서 일라이릴리가 뛰어드는 거. 플로빅토, 이 지금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방사선 의약품으로 1조 4천억의 매출을 하니까 일라이릴리가 뛰어드는다고 그랬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돈 되는 곳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라 이거야, 투자를. 대박 날 거야. 섹터는 다양하잖아요, 지금 벌써. 제가 다시 말합니다. 조선이 나쁩니까? No. 좋지 뭐. 방산이 나쁩니까? 아니야. 대한민국 기술력 빵빵해요. 재래무기, 핵무기 빼놓고 재래무기로는 최고의 수준이야, 지금. 뭐 현무라든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예, 자국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아이언돔이잖아요. 이스라엘. 어? 그 아이언도 이스라엘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야, 한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 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같이 하자. 어? 아이언돔으로. 자, 걔네들 이스라엘 애들이 가성비로는 최고야. 뭐 자주포, 뭐 탱크 이런 것들 끝내준다고. 훈련용 연습기요. 비행기죠, 비행기. 훈련용. 조종사들 훈련시키는 연습기. 이거 사실은 보잉보다 더 뛰어나, 지금. 보잉하고 견주정. 보잉 지금, 요번에 저기 트럼프 중동 가가지고 보잉이 요즘, 수주하고 막 그러지만요. 그 내부적으로 보면 연습기 같은 경우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각 부분에. 그거 누가, 방산, 조선, 원전 대단하죠? 근데 아까 말했죠. 많이 올라간 게 부담이 되고, 많은 종목들 제가 보면서 말했잖아요. 이거 지금 샀으면, 여기서 샀으면 3달 동안 수익 하나도 안 난다. 어? 그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투자가 어려운 거죠.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러고 이런 거 끝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몇 년 투자라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요.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 6개월 조정받는 것도 부지 기수굴라. 여러분 뭐 6개월 못 기다려. 아니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데 6개월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갖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축된 이런 주식. 이게 자기 신념이 있어야 돼. 투자를 하는데. 단순히 이게 또 빠졌네. 에이씨 빠졌네. 에이 안 해. 이게 무슨 신념이야. 사업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 많잖아요. 젊은 시절에. 청춘의 시절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 그걸 하면서 해면은 다 성공이야? 성공했던 사업도 중간에 힘들었던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가 성장하듯이 주식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특히 여기는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 이런 걸 우리가 철저히 잘 파악해서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선도 보세요. 조선 기자재들 보면은 주가가 지금 바닥이야 전부 다. 애들 보면은 보세요. 조선이 좋다. 성광밴드 최근에 조정만 이거 여기서 샀으면 이게 뭐 수익은 거의 5개월 동안 수익 못 내. 성광밴드 다 비슷해. 제가 이런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뭐 현대마린이라든지 뭐 현대힘스 이런 거 다 태광 이게 다 이렇게 빠졌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 관련 섹터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데서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신고가 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고요. 둘러리 노릇해요. 시장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재산을 지키고 플러스 복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우리 방분들하고 투자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달탁거리로 하는 거는 그건 제외고 조금 여유 있게 보는 투자의 관점 2천만 원 사세요. 3천만 원 사세요.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시세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면 주말 방송 충분히 됐겠죠, 여러분들.